머리통도 보면은요, 이런 식으로 정수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투명한. 요즘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요, 이렇게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합사가 되어 있는 합사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, 뒤쪽에도 그렇고 또 저 안쪽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합사가 되어서 이렇게 축양이 되고 있습니다. 크레스티드 게코 합사에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먼저 합사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,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합사장에는 전부 이제 암컷 개체들로 들어있고,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수입을 했던 개체들 중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분양이 안 됐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, 요런 친구들이죠. 턱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어요. 좀 선천적인 기형이고, 그러다 보니까 개체가 좀 분양을 할 수가 없고,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,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생긴 외모가 조금 징그러워 보이기도 했었는데, 뭐 지금은 좀 볼 때마다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사장에서 살기에는 사실은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좀 먹이 경쟁에서도 많이 뒤처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꺼내서 슈퍼푸드만으로 이제 피딩을 해서 그렇게 축양을 따로 하고 있고요. 여기 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뭐 퀄리티로 따졌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높은 친구들은 아니고, 그냥 이제 처음에 이제 키우시기 딱 괜찮을 만한 그런 퀄리티의 개체들로 있습니다. 마리수가 한 대충 한 8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, 이 사육장에. 이 친구들을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지는 않은데, 이제 슈퍼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여도를 좀 테스트하는 측면에서도 이 친구들이 좀 활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를 좀 만져보고 싶어 하시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,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판매 개체들보다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좀 핸들링을 좀 체험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제 옆에 보시면은 본격적인 이제 수컷과 암컷의 구성으로 된 합사장인데, 특별한 좀 수컷이 이제 다수의 암컷들과 살고 있습니다. 어떤 친구냐면은 일반적인 개체들과 다르게 이 눈이 이 블랙아이입니다. 제가 포스팅을 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분양은 안 하고, 혹시라도 이런 뭐 특이한 형질이 뭐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암컷들하고 합사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눈이죠.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한다면은, 이제 이 블랙아이 친구는 눈이 이렇게 좀 까맣습니다. 확연히 좀 대조가 되는 일반적인 크레스티드 게코의 눈과, 그 다음에 우리 블랙아이 쪽 봐봐, 눈 색감이 좀 다르죠.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번식을 해서 나오는 이세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분양은 하지 않고 이렇게 축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시면은 릴리 화이트 번식 그룹이죠. 지금 이 친구가 암컷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퓨어한 화이트를 가진 친구고요. 또 하나는 이 친구, 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보다는 좀 색감이 화이트기가 조금 적지만 트라이 컬러의 형질을 가지고 있죠. 릴리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, 뭐 트라이도 릴리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라이 릴리가 암컷이 여기 하나가 더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릴리를 릴리랑 붙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수컷은 이 친구입니다. 봐봐, 얘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친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다가 합사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트라이컬러의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트라이컬러 릴리 암컷과도 궁합이 맞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요 퓨어한 릴리, 이 친구랑 붙여주기에는 사실 얘보다는 더
하얀 그런 논릴리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도 그래도 좀 이쁜 것 같아요. 좀 월이 좀 가득 찬 그런 이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쪽에다가 합사를 했습니다. 번식까지 이제 하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수컷이 발정이 나고 하면은 암컷들을 많이 좀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, 암컷이 만약에 배란이 안 왔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다수의 암컷을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사육장에서도 지금 이제 암컷이 3마리 그리고 수컷이 1마리인데,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수컷 1마리 그리고 이제 암컷은 최소한 4-5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암컷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으로 가보시면은 여기는 보라돌이 프로젝트라고 써있죠. 이게 뭐냐면은 보라돌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, 일단은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특이한 개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번식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그룹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. 먼저 이게 암컷인데 전체적으로 약간 보라색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쿼드 핀스트라이프인데 이 하얀색도 굉장히 강하고, 또 이제 머리통을 보면은 뭔가 좀 창백한 느낌, 뭔가 속이 비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개체라 가지고, 배도 그렇고 릴리처럼 보이시죠? 릴리가 아닙니다. 릴리 아니고 얘가 릴리죠. 얘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 친구입니다.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랑 기본적으로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죠. 근데 이 친구는 릴리, 저 친구는 논릴리고, 얘는 좀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. 릴리 치고도 바디의 색감이 굉장히 보랏빛이 많이 돌고 조금 창백한 느낌,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재작년에 이 친구가 혼자서 알을 낳는데, 보통 이제 혼자서 알 낳잖아요, 메이팅을 안 시켜주면은.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무정란인데, 이 친구는 유정란을 낳았어요. 자가 복제를 한 거죠. 처녀생식.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제 드물게 이제 메이팅을 시키지 않아도 처녀생식이 되고는 하는데, 말만 들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저에게 직접 보여줬던 친구입니다. 그리고 생긴 것도 릴리는 릴리인데 뭔가 릴리스럽지 않게 생겨서 약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, 당시에는. 근데 이 친구의 이새를 2마리를 해칭을 했는데, 첫 번째로 나온 게 슈퍼폼이었어요. 릴리 슈퍼폼이었고, 물론 그 친구는 이제 크레벨로 갔죠. 2번째 나온 게 이제 엄마 복제판이 나왔습니다. 수컷으로부터 유전자를 따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이 생긴 베이비가 나왔죠. 그 다음에 이 보라돌이들과 이제 붙여줄 또 수컷 보라돌이가 누구냐면요,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형질을 수컷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얘거든요. 근데 얘도 비슷한 느낌의 피부, 이 색감을 가지고 있죠. 얼핏 보면은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보랏빛이 많이 나가지고, 머리통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정수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수컷입니다.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데려왔을 때 이 꼬리 휨이 있었어요. 꼬리 휨이 있어서 분양을 못하고 계속 키우다가 어느 순간 좀 이 친구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암컷들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라돌이 합사장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게 노멀이지만 약간 특이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저희가 수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 들어올 때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노멀 아니면 릴리, 그냥 그 2가지로 이제 분양을 보냈었는데, 그때 마침 이제 카푸치노 대란이 터졌죠.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 헌터분들께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쏙쏙쏙쏙 골라 가셔가지고 슈퍼폼도 보시고 재미를 많이 보셨다. 그래서 저는 이 보라돌이 프로젝트로 성공을 해서 이 건물을 살 것이다, 건물주가 될 것이다, 월세를 안 내고 장사를 하겠다, 이런 야심에 차 있습니다. 농담이고, 아무튼 좀 특이한 공통된 형질이 있기 때문에 노멀도 번식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라돌이 사육장에서 지금 보라돌이들 3마리가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.
이 사육장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더러운 게 맞고, 왜냐면 이 사육장이요 거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샵이 부천 남부역에서 이제 골방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 상동으로 와서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아름다운 프라자로 이제 저희가 2차 멀티를 했잖아요. 그때 갖고 온 사육장이다. 이 친구가 나이로만 따지면 이제 8년이 되었다. 역사가 있는 사육장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 있어요. 물론 합사가 뭐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 합사가 돼버리면은 개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고,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게 이 크레스티겠고 합사거든요. 수컷과 암컷이 혼합돼서 합사를 하실 거면은 조금 넓은 사육장에 좀 은신처가 많은 이런 코르크 튜브면 좋고요. 이런 사육장에 다수의 암컷과 수컷을 합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, 또 그러면 이제 수컷이 메이팅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라갑니다. 저렇게 통통한 친구도 뜨거운 이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이면 저게 반쪽이 돼버리는 게 수컷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컷도 필히 매일매일 관찰을 해주시고, 너무 말랐다 싶으면은 빼주시고, 또 피딩을 따로 해주시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컷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핸드 피딩을 매일매일 하거든요. 칼슘을 잘 섞어가지고. 그렇게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우리 합사되어 있는 수컷들 퉁퉁한 거 보이시죠? 이제 노력의 산물입니다. 오늘은 저희 매장의 크레 합사장에 대해서 짧게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